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주택 공급 시장에 골든타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에서는요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88 부동산 대책 중에서 요즘 세간에 많이 이슈화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서울시의 빌라의 무제한 매입입니다. 자, 서울시에서는요, 이 빌라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무제한으로 빌라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 이 빌라 무제한 매입 건이 향후에 아파트 시장에 또 엄청나게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이 빌라 매입이 향후 아파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입니다. 2024년 8월 13일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서울시 매매 가격은요, 무려 20주 연속 상승입니다. 자, 전세 가격은 사상 최대치의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매매가 역시 서울시 25개구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국평 기준으로 거의 50억대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다가요, 자, 9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설이 엄청나게 크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요, 인하 폭도 완전히 크게 상향 조정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빅컷의 금리 인하가 예상돼 있다라는 거죠. 바클레이즈라든가 시티라든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 모건 등 세계 유수의 경제 전문 기관 등 이런 7곳은요, 지난달부터 9월 달에 인하를 예상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요, FOMC 회의 직후 금리 인하를 언급하면서 9월 인하설에 상당히 큰 의미 있게 불을 지폈고요. 이달 들어서 미국 고용지표 부진을 도화선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고, 또 이제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폭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너무 늦다라는 비판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요. 자, 1.25% 정도의 인하 전망은요. 미 연준에서 이번에 9월달, 11월달, 12월달 정도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이 중 한 차례 이상의 빅컷을 전제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신문 기사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9월부터 미국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중에서 상당히 큰 금리 인하폭도 큰 빅컷이 한 번 정도 더 예상되고 있다면, 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사실상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곧 99% 정도까지는 한국의 금리 인하도 예상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이 20주 연속 상승이고 전세 가격이 64주 연속 상승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불을 지피는 거죠. 지금 활활 타고 있는 모닥불에 장작을 더 많이 지피고 또 바람을 더 세게 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리의 효과인데요. 한국은행도 금리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국의 이런 빅컷의 금리 인하가 한은행도 결정적인 금리 인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금리 인하가 만약에 선행이 된다면 어쩌면 이 부동산에 대한 우상향 곡선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단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공급이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이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시장, 오피스텔 시장 전체적인 전방위적인 공급 위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 빌라도 신축 위주의 빌라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처럼 아파트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신축 위주의 급등장,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양극화 차별화 시장이라 그러죠. 본격적인 양극화 차별화 시장으로 가면서 신축 위주의 급등장이 청약 광풍으로 몰고 오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이 로또 청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광풍입니다. 아주 엄청난 광풍이죠.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주요 청약 단지 경쟁률을 보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1순위자들이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서초 자이르네 같은 경우는 300대 1, 고덕 아스테리움 미소지움 같은 경우는 537대 1,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161대 1, 용산 호빗 서밋 같은 경우는 163대 1,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동 같은 경우도 152대 1. 와, 대단하네요. 그죠? 메이플자이 442대 1, 레미안 원페스타스 같은 경우는 527대 1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청약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물량들은 수백 대 1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웬만큼 돼서는 힘들다. 첫 번째, 가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로또 청약이 말이 로또 청약인 거지 사실상 지금 집값이 상당히 상승한 상황에서 분양가도 만만치 않은 분양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본율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태까지 청약을 기다린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 중에 또 상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청약 순위에는 지금 들어가는데 서울시의 주요 단지들의 분양가들이 생각보다 높다 보니까 거기다 또 대출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대 1의 로또 청약이 악순환되고 있다. 자, 그래서 급기야 8월 8일 날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8월 8일 대책이죠. 재건축 특례법을 제정해서 그 말 그대로 특별한 법입니다. 뭘? 재건축을 하기 위한 특별한 법을 제정하겠다. 그리고 공공이 빌라를 사드리겠다. 이게 비아파트 매입입니다. 또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 해라도 늘리겠다라는 게 이번에 88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88 대책을 보면서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 전 정권입니다. 자, 2021년 뉴스인데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부동산 승부수라는 신문 기사고요. 2025년까지 전국에 약 8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호. 신문 기사를 보면요. 2025년까지 수도권에만 약 61만 6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서울에만 32만 가구입니다. 32만 3천 가구. 그리고 부산 등 5대 광역시에 2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전국에 83만 6천 가구를 어떻게 아파트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진행이 안 된 게 나을 수도 있는 게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게 악성 미분양 증가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악성 미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도저히 팔릴 수 없는 미분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음에도 수백 대 1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제 집값이 미친 듯이 많이 올랐고 상승을 했고 그걸 보다 못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규제를 약간 풀면서라도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호, 서울에 3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2025년이면 내년인데요, 내년. 만약에 이게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부동산 광풍이라든가 부동산 상승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생각도 못할 내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이만큼 주택 공급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주택 공급 자체가 만만치가 않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했던 내용들 물론 공급 물량은 이때보다 적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주택을 혹은 비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언제 한다는 내용은 없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에서도 83만 호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언제까지? 2025년까지, 내년까지. 그런데 이 중에서 이루어진 건 단 한 건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규제에서 지원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시키겠다. 뭐 특례법으로 제정해서 촉진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을 보니까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까 32만 가구인데 서울은 자, 이번에는 42만 7천 가구입니다. 앞으로 6년간 42만 7천 가구를 짓겠다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 조기 착공으로 17만 6천 가구를 짓고 신축 빌라를 매입해서 11만 가구 플러스 알파입니다. 알파는 아시겠죠? 무제한으로 사드리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규 주택 8만 호를 짓겠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촉진을 시키겠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주민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고 용적률을 일반 역세권을 각각 30%씩 증가를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절차도
빠르게 시켜주겠다, 단축시키겠다. 조합 설립과 관리 처분을 거의 한 방에 할 수 있게끔 정비사업 절차도 단축시키겠다라는 건데 다 좋습니다. 예, 저는 다 좋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고 없는 찡빵이라 그러죠. 안고가 딱 빠졌다. 안고가 뭐냐면 주민 설립 동의율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진 않습니다. 용적률이 뭐 30%더 준다고 안 되는 재건축이 될 리도 없고, 물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는 좀 필요하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진짜로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임대차 3법이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또 초과이익 환수입니다. 거기다가 더 최근 큰 건 뭐냐면 공사비와의 갈등입니다. 재건축 3법과 공사비 갈등.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금리라는 변수가 남아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선행되고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뭐 용적률을 많이 주고 동의율을 줄여준다고 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바로바로 될까라는 의심은 갖고요. 일단은 재개발에서는 좀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75%와 70%는 차이가 크니까. 왜? 재개발은 재건축 3법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줘서 사업성을 높여주고 동의율을 낮춰주고 정비사업의 절차를 통합시켜줘서 좀 간소화시킨다고 하면 어쩌면 재건축보다 재개발 쪽으로 좀 속도가 좀 많이 늘어나서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쩌면 이번 정권에서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의 가장 큰 수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프닝 때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에 대한 신축 빌라를 LH에서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신축을 매입하겠다는 거죠. 11만 가구를. 자, LH가 신축 빌라를 사들여서 전월세를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2년간 11만 원 플러스 알파고 또 분양 전환형 신축을 매입해서 이건 5만 원인데 이거는 월세나 전세를 주다가요. 나중에 6년 있다가 당신이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굳이 서울시에서 그죠? LH에서 신축 빌라를 사들일 이유가 뭘까요? 굳이 서울시에서 그죠? LH에서 신축 빌라를 사들일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아파트만 공사비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알 겁니다. 빌라라는 상품도 더 이상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땅값과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토지비와 공사비가 올라서 건설회사에서 마진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이걸 지어놔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이번에 88 대책, 110 대책에도 이야기한 거에 뭡니까? 신축 빌라를 구입하세요. 제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신축 빌라 사면 세금 혜택 많이 줄 테니까 종부세도 깎아주고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양도세에 대한 어느 정도 감면도 줄 테니까 제발 신축 빌라 좀 사세요. 사세요. 그래야지 누군가 지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1월 10일 날 발표했죠. 그리고 8개월이 지났는데 빌라의 거래량이 크게 눈에 띄게 늘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게 빠졌죠. 그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용 주택이 한 채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빌라를 많이 사면 세금 감면을 해주고 산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겠대. 한 채를 사든 10채를 사든 상관이 없겠대. 이걸 샀어요. 그런데 내가 산 집이 30년 된 집이야. 그것도 강남에 있는 집이에요.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얘네는 세금 감면을 해주는데 거주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빌라를 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작전을 짜려면 좀 철저하고 계획성 있게 짜야지 되는데 꼭 하나씩 빼먹는단 말이죠. 아예 뭐 그럼 신축 빌라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지 말던지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수요 자체 층이 낮아지다 보니까 빌라를 예전에는 거의 90%가 빌라는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이 사들이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더 이상 빌라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드디어 누가 나서겠다? 서울시에서 투자자 역할을 대신 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한심합니다. 뭐 이게 물론 이렇게 해서 빌라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서울시가 많이 사들여서 이 서민주택의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야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반은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를 들어서 LH가 서울시에서 신축 빌라를 계속해서 사들여요. 짓는 족족 사들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거죠.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초 증상이 뭐냐면 그 단지에 있는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다시 호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빌라 시장도 그러지 않을까요? 자,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신축 빌라를 많이 공급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대체제로서 빌라를 많이 공급해라. 그래서 아파트에 사지 말고 제발 빌라에 살아라. 여러분들이 빌라에 살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상당히 일차원적인 사실 생각을 한 것도 웃기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신축 빌라를 계속 사들인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미분양된 신축 빌라들이 다 팔려 나가서 동이 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기축 빌라들이 남아있을 거고, 결국에는 빌라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빌라가 안 팔리는 상황에서도, 빌라 가격이 지금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로 상승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빌라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빌라 시장이 이제 앞으로 철저하게 정말 초양극화 차별화 시장이 되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라가 안 팔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지금도 특정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특히 뭐 용산이라든가 서울역 주변 같은 지역들, 뭐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마포, 성동구라든가 동작구 주변에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 뭐 광진구, 뭐 자양동 주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 빌라들은요 물건이 없어서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 시장도 재개발이 되는 시장과 한강변이라든가 굵직굵직한 국제적인 업무타운이 들어가는 지역들에 있는 빌라라든가, 그렇지 않은 빌라의 양극화가 많이 벌어질 것 같고, 서울시에서 많이 사들이면 빌라 가격은 오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 공급 골든타임을 이번 정권에선 놓쳐서 안 된다. 그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7년, 8년에 걸쳐서 계속 집을 짓겠다고 27번인가 28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부터 다 합해서 20번이 넘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그 전 대통령과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든타임이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포의 국민평형이 50억대를 찍는 그 순간, 그리고 반포의 국민평형이 50억대를 찍었다는 것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점점 놓쳐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특히 이번에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께서는요, 이 주택 공급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좀 당론을 합쳐서,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제일 고충받는 게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혹은 건설 관련된 종사자들 수백만 명이야 사실상 지금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파산들도 많이 하시고, 결국 그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동산 경기도 부양을 시키고 주택 공급도 증진시키는 적절한 좀 정책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번 대책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안에 괜찮은 정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이 좀 몇 가지가 빠지지 않았나라고 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항상 함께 할 거고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선착순 20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가시는 전화번호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